전관 변호사 포함해서 변호사 한 대여섯 명이 내 사건의 전담팀이 되었다. 이런 민소시 수임료를 얼마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정관 변호사는 무조건 믿어도 돼요? 그렇진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요.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검사라고 하더라도요. 실력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검사 시절에 제 전임자가 사건을 저한테 인수인계하면서 되게 중요 사건이었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소하지는 못했는데 이건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넘겨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받아갖고 보니까 혐의 인정이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막 해보니까 혐의가 인정이 안 돼요. 오. 그래서 위험했어요. 방송에 나올 만한 중요한 사건인데도 네. 그걸 이렇게 잘 못 가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보면 어떤 검사님이 무혐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혐의라고 한 거를 다퉜어요. 그래서 1심에 해당하는 검사님께서 무혐의를 했는데 2심에 해당하는 검사님께서는 이건 기소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판사님들도요.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유죄되는 경우도 있고요.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균죄라는 실력은 갖고 있지만 정말로 좀 예민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접하면 거기서도 실력이 갈려요. 그래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판검사들이 법원과 검찰에서 주요한 보직들을 맡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관 변호사면 어느 정도 균질한 실력은 가지고 있을 거긴 한데 네. 이 사람이 진짜로 실력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법원이랑 검찰에서 겪은 보직을 보면 됩니다.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대부분 실력이 참고로 저희 변호사님은 부장검사. 청와대에 갔다 오신. 네. 그냥 부장검사 뭐 이런 것보다 겪었던 보직들이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면 청와대 파견검사 이런 거 솔직히 되게 주요 보직이고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 법무부 검찰국 막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보직들을 거치는 사람들은 검사들 중에서도 가려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실력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사 등 대형 로펌, 정관 변호사, 변호사 5, 6명의 전담팀을 내세우는 광고를 보고 선임을 했습니다. 실제는 1, 2년 차 변호사가 혼자 변론을 했고요. 너무 어설펐고 결과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변호사 광고 진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검증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관 변호사가 내 사건을 수행하고 그 전관 변호사 포함해서 변호사 한 대여섯 명이 내 사건의 전담팀이 되었다. 이런 민소시 수임료를 얼마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5천만 원? 거의 그 정도 내야 돼요. 전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봐주고 변호사 대여섯 명이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면 정말 수임료를 싸게 받아도 몇 천만 원 이상 받아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변호사 5, 6명 전담 변호사 이 비용 구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한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전관 변호사 포함해서 변호사 몇 명 전담팀이 꾸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 변호사들의 수임료 구조를 보면 전관 변호사가 포함돼서 변호사 대여섯 명의 전담팀이 있다? 이러면 최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최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내는 것도요. 그 전관 변호사가 유능하지 않은 전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전관 변호사, 변호사 대여섯 명은 어떤 거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담팀이라고 이름은 올라가 있죠. 네. 근데 같이 쳐다보지 않죠.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팔 때요. 애플 마크가 붙어 있는데 생산 다른 데서 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붙어 있고 사건을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사건 실제로 누가 하느냐? 1,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불해서 하는 경우는 보통 1, 2년 차, 한 3년 차 이런 변호사님들이 혼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너무 싸도 의심해야 되네요. 그럼요. 일반인들 생각해 보면 뭐 몇백, 천 이러면은 뭐 큰 돈 지불했다 생각하지만 네. 실제 변호사 시장에서의 수임료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헛발질 위험 변호사가 혼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받는 비용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임료도 싸고 무료로 좀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가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건 선택의 이슈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유능한 변호사예요. 정말 고생해서 전문 지식을 쌓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로 줄 것 같아요? 안 되지. 네. 이거를 왜 공짜로 주나요? 그리고 싸게 팔까요? 싸게 안 팔죠. 네. 예컨대 뭐 명품 가방이에요? 이거 싸게 팔 것 같아요? 싸게 안 팔죠. 네. 명품 가방 싸게 판다고 하면 일단 믿을 수 있겠어요? 짝퉁 아니야? 네, 그런 거거든요. 가방은 짝퉁이어도 표시가 안 나지만 이 변호사 서비스처럼 무형의 서비스는 짝퉁인 경우에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네. 근데 수임료도 싸고 무료 상담을 한다? 괜찮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료 상담한 다음에 뭘 하겠어요? 다시 돈 받을 궁리 하지 선임하라고 않을까요? 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거든요. 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변호사 업계에서의 정당한 비용이 얼마냐?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 솔직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요? 혼자 움직여도? 당연하죠.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수임료 많이 쓴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 업계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몇백만 원 수임료 1,000만 원 이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 받고 할 수는 있죠. 대충 하면. 결과에 포커싱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에만 포커싱을 하면 몇백만 원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되나요? 일반인들이 하는 제일 큰 생각이 변호사 비용이 기본적으로 비싸니까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으면 변호사 없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저 그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악화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암이요, 한 4기 정도 되면 되돌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암도 뭐 1기 뭐 이런 식이면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도 똑같아요. 사건이 초기에는 변호사 선임에서 유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미 완전히 망가졌어요. 암 4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와 있어요. 이거는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변호사하고 상담은 해보셔야 돼요. 아, 초반에 아예 애초에.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그냥 상담만 하고 선임까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상담하는 거에 더해서 선임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예컨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사고 1년에 안 나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돈 계속 내잖아요. 네.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별 문제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 리스크를 줄이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뭐 이런 때는 꼭 선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상담료를 제대로 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상담료가 싸면 무조건 선임하라. 음, 근데 상담료를 제대로 내면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 네. 라고 말을 해주겠죠. 어. 공짜 정심이 없다는 게 이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호사 선임 시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아보면서 실력파 안심 변호사 그리고 헛발질 위험 변호사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들어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찾아가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김 부장의 검사회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